콘텐츠 썰 푸는 미팅. 안녕하세요. 컨설팅의 김태훈입니다. TV만 틀면 일반인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연예인이 아닌 이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과 고민들을 담아내는 방송이 많아졌습니다. 방송가는요, 왜 스타가 아닌 이들의 삶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일반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원식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신상을 원하거든요. 이 자연스러운 웃음에 대한 욕망들이 이제 많아진 것이죠.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본능을 보여주는 진솔함, 진실성, 신뢰감. 무수히 많은 시청자들이 그 자체로 출연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 시대가 열리니까 일반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 이제는 너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이집니다만 과거만 해도 사실 일반인들이 이 예능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좀 낯선 일이었거든요. 네. 그 최초의 출발점을 생각해 본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직접 출연하는 거는 거의 없었고 일종의 비대면으로 출연하는 거죠. 198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홈 비디오 콘텐츠 형태인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의 네. 홈 비디오를 받아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예능적으로 풀어내는. 네. 사실 이 홈 비디오가 요즘에 이제 많이 회자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효시인 거죠. 이게 진화돼가지고 지금 현재 예능으로 저는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 몰래카메라, 깜짝 카메라 등의 콘텐츠도 한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일반인을 주인공으로 한 예능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지 그 변화를 조금 이제 짚어주신다면. 처음에는 이제 방송의 어떤 공적 기능 이런 게 너무 강했어요. 일반인들이 참여하는데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는 건 좀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공익적 요소들이 이제 1990년대는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반인 출연 프로그램에서 짝짓기 프로그램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섬에 가둔다든지 또 외딴 집에 가둬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된 구역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뭐 하고 있나 이렇게 관찰하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 바로 관찰 예능 방식인 것이죠. 자, 일반인 토크쇼 이 포맷만 변할 뿐 지금도 역시나 대세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TVN의 간판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키즈 온 더 블락 같은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방송이냐고? TVN이요, TVN. 아세요? 아유, 모기가 많아. 아, 모기가 자꾸 깨물어. 여기서 이제 핵심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답변들 또는 그들의 어떤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많은 또 감동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 일반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토크쇼.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썰풀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썰풀리. 볼 수가 있는데 길거리로 나가서 물어봅니다. 어떤 곡을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그 곡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곡 플레이리스트를 완성하게 가는 그런 내용도 있고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즉석 미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디 가두거나 어떤 특정 공간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 나가서 우연히 만난 분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네. 그 미션을 완수하는 형태로 중요한 건 거기에 일반인들이 너무나 잘 예능 감각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전문 예능인들이 하지 못하는 재미 요소를 진솔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더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카메라에 굉장히 그 어색했던 세대와는 다르게 이제 일상 속에서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고 자신들의 동영상들을 찍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국 카메라가 앞에 있을 때도 전혀 어색함 없이 마치 브이로그를 찍듯이 이제 자신들의 일상을 그렇게 즐겁게 유쾌하게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아무래도 이제 일종의 모바일 환경이 되면서 카메라에 노출되거나 자기 표현하는 모습들이 이제는 스스럼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방송 제작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자원들이 풍부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짜여진 각본의 내용들이 아니라 스튜디오 바깥으로 나가면 무수히 많은 시청자들이 그 자체로 출연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 포맷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은 뭘까요? 이 자연스러운 웃음에 대한 욕망들이 이제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항상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새로운 얼굴을, 그러니까 일종의 신상을 원하거든요. 그 신상의 이미지들을 그리고 콘텐츠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항상 채워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인기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연예인과 일반인들의 어떤 경계가 무너지고 어떤 면에서는 또 그 힘의 역전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젊은 친구들은 이제 호미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아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걸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럼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SNS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일반인이 셀럽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점도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공감을 바탕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일반인들이 출연을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속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환승연애입니다. 환승연애. 네. 너무 좋다. 나 행복해. X 진짜 생각 안 하고 있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다. 비참했어. 엄청 노력했어, 나도. 차라리 이제 내 눈치 보면 좋겠어. 연애 프로그램이 그동안에는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다.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것처럼 되게 위장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환승연애는 그거를 아예 인정을 하는 거죠. 나는 사귄 경험도 있고 얼마 전에 이별을 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또 사랑을 꿈꾼다라는 걸 다 오픈하는 거죠. 근데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별한 커플이 그 멤버 구성 안에 있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좀 약간 긴장감을 유발하는 그 긴장감을 유발하는 또 새로운 어떤 포맷이었기 때문에 환승 연애가 아무래도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기획으로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호응을 받은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애 프로그램이 일반인들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짝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신뢰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벤트성이지 그게 과연 관계의 지속이 이루어지겠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회의들이 좀 있다는 거죠. 사귀느냐 뭐 사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짜 짝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세계적인 어떤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포맷만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 참여의 그런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심리 묘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환승연애를 예를 들어보면 내가 사귀었던 상대자가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 헤어졌잖아요. 헤어진 상황에서 왜 다른 이성에 관심을 보인다고 그걸 이제 신경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이제 감정 처리가 다 안 된 네. 거죠. 그런 미묘한 감정들을 이제 잘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눈길을 끌게 되고 그다음에 이 일반인 참여의 예능 프로그램은 비영어권에서 반응이 좋아요.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네.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아랍권까지도 정서가 굉장히 웃음 코드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의 그 등장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본능을 보여주는 소위 이제 서바이벌 예능이 굉장히 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플랫폼의 역할이 큰 거죠. 영미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바이벌 포맷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일종의 게임의 형식이잖아요. 상금을 엄청나게 걸어놓고 그 상금을 이제 획득하는 게임의 형식으로서 이 서바이벌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영미권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포맷 싸움을 하는 거죠. 명쾌해야 되죠. 도전하고 승자와 패자 이게 분명하게 나뉘어져야 되는 건데 넌버벌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해외 문화 할인율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자기한테 친숙하지 않으면 가치를 할인하는 현상을 이제 문화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문화적 가치만 들어가면 안 되고 단순 명확한 이런 것들이 포맷으로서 이제 각광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건데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다 보니까 리얼함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반영했던 측면이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도전하기 시작을 했다. 최근에 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피지컬백이에요. 네. 네, 이 프로그램의 인기 요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피지컬백은 사실 기존의 그런 서바이벌과는 차원이 굉장히 달랐죠. 왜냐하면 서양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위너가 되는 과정만 보여지기 때문에 거의 약육강식의 느낌들이 강해요. 근데 이 피지컬백에서는 서로 연대하고 응원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느낌이 드니까 영미권에는 없는 또 이제 비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열광하는 그런 측면에서 포맷은 뭐 우리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은 우리만의 어떤 방식이 많았기 때문에 독창적인 예능 컨텐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성취감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일반 참여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여기서 승리를 해가지고 상금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리고 성취감을 소소하게라도 느끼려고 하는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좀 피지컬백에서도 느낄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나오게 된 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됩니다. 최근에 예비 신랑 신부가요, 대한민국 평균 결혼 비용이라는 2억 9천만 원의 상금을 걸고 피지컬 멘탈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바이벌의 포맷을 가진 2억 9천 결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일단은 2억 9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연애와 결혼이라는 핫한 예능 소재에 이 피지컬 서바이벌 게임을 결합시켜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일반인이 등장하는 예능 프로그램 그 인기를 얻는 이유 지금까지 이제 하나씩 분석을 다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범접하기 힘든 그리고 뭐 따로 정해져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능 프로그램이야말로 일반 시청자들이 손쉽게 어쨌든 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목을 많이 받게 됐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진실성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솔함, 진실성, 신뢰감 그리고 짜여진 각본이 아닌 무정형의 우연적 효과에 따른 웃음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반인 참여 예능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일반인 컨텐츠를 제작할 때 가장 우리가 그 주의해야 될 것 또는 그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도덕적, 윤리적 감수성이 더 높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학폭 논란도 있었고,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점이 또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전히 뭐 외모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반인인 것처럼 이제 위장하는 사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포맷에다 가두지 말고 그분들이 케미를 자연스럽게 뿜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예능 트렌드.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당분간에는 좀 물리적인 어떤 액션 중심으로, 액팅 중심으로 하는 예능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알파 세대로 불리는 10대,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좀 뭔가 기여했으면 좋겠다. 특히 환경 문제나 ESG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제 미래를 살아가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팬덤 같은 경우에도 기부 문화를 같이 하는 경우, 특히 이제 선한 의지, 선한 영향력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뭐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문화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강해지는, 또 거꾸로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그런 예능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활약이 더 많이 기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제 포맷이 고민이 되고 있고 그것이 아마 앞으로의 예능의 중요한 어떤 소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카메라의 대중화, 유튜브 시대, 또 시청자들의 리얼함에 대한 요구 등 일반인 출연 프로그램의 열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컨텐츠 기업과 크리에이터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가길 기대하면서 컨설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